2016년 11월 8일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주류 언론도 여론조사도 모두 틀렸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은 이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다. 영국의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였다. 그는 말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브렉시트는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온다. 그리고 지금 그가 주목한 새로운 무대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그는 다시 한번 예고했다. 한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 선택은 예상 밖이 될 것이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점쟁이의 말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 혼란, 기술의 폭주, 불신과 분열의 정치,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묻는다. 이번 선거는 과연 그가 예언한 또 하나의 충격이 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한 시대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의 분수령이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 그는 스스로를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나는 흐름을 읽는다. 징후는 항상 현실보다 먼저 움직인다. 그의 예언은 불길한 암시로 가득하다. 전쟁, 경제 붕괴, 기술 폭주, 질서의 붕괴.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예상 밖의 결정, 기존 질서의 붕괴, 대중의 심리적 반전. 트럼프가 그랬다. 브렉시트가 그랬다. 그리고 그는 한국 대선도 그 흐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언은 언뜻 보면 허황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파커의 방식은 독특하다. 첫째, 그는 구체적 국면보다 시대의 심리를 읽는다. 그는 통계가 아니라 기류를 본다.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는 대중의 잠재된 집단 무의식을 주목한다. 둘째, 그는 변화의 본질이 항상 심리적 붕괴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감정이 누적되면 대중은 극단으로 움직인다. 그 순간 정치적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 그는 한국 사회에서 그 징후를 본다고 말한다. 피로한 민생, 끝나지 않는 양극화,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 도대체 누가 돼도 똑같다는 집단 냉소. 그는 이 조합이 위험한 돌파구를 부를 수 있다고 본다. 그가 2025년 한국 대선을 두고 예고한 단어는 단순했다. 예상 밖, 그리고 충격. 과연 이 말은 단순한 언어적 수사일까? 아니면 우리는 이미 그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일까? 위기의 시대, 유권자는 언제나 이성으로만 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들은 감정으로 움직이고 기억으로 판단하며 마지막엔 느낌으로 결정을 내린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이를 심리적 지각 변동라 부른다. 그는 말한다. 표면은 고요해 보여도 대중의 무의식 아래에서는 이미 방향이 바뀌고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선택을 봐왔다. 2016년 트럼프, 2019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2018년 이탈리아 오성운동의 급부상, 그리고 프랑스, 브라질, 필리핀에서의 예상 밖의 리더들. 이들은 하나같이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이라는 연료 위에 떠올랐다. 크레이그 파커는 이런 현상을 부정이 만들어낸 선택이라고 표현한다. 기존 정치가 신뢰를 잃었을 때,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때, 문제 해결보다 책임 떠넘기기에만 집중할 때, 대중은 방향보다 속도, 철학보다 태도, 실력보다 감정적 충족감을 우선시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정치판은 뒤집힌다. 2025년 대한민국. 지금 유권자의 심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 부동산 문제로 뒤틀린 삶, 일자리와 세대 갈등,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정치 구호. 그들은 묻는다. 도대체 뭐가 달라졌나? 그 물음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그들은 기존의 틀을 고의로 무시한다. 기존에 없던 선택을 함으로써 기존을 부정하는 것이 유일한 응답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크레이그 파커가 말한 예상 밖의 선택은 바로 그런 순간의 현실이 된다. 2025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보 중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사람은 더 이상 눈과 귀만으로 현실을 판단할 수 없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흐름을 경고해왔다. 그는 말했다. AI는 인간의 확장일 수 있다. 하지만 윤리 없이 확장된 기술은 진실을 가장 먼저 파괴할 것이다. 그는 예언했다. 가짜 뉴스는 무기가 될 것이다. 정치적 혼란은 디지털 기술로 증폭될 것이다. 대중은 결국 정보 과잉 속에서 생각을 멈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는 점점 더 모호해질 것이다. 2025년 한국 대선. AI는 이미 선거의 한 축이 되었다. 디지털 전략을 넘어선 심리적 조작 기법, 편향된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세상, 유권자의 눈에만 보이는 맞춤형 진실. 이 시대의 리더는
정책보다도 먼저 정보의 윤리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잘하는 지도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보를 왜곡하지 않는 사람인가? 기술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인가? AI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인가? 크레이그 파커는 말했다. 다음 세대의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기술의 흐름에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이어야 한다. 그는 기술에 대한 통찰 없는 리더를 가장 위험한 존재라 정의했다. 대중이 믿고 있는 정보가 사실은 설계된 환상일 수 있다면 지도자만큼은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진실을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말하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 예언은 때때로 현실이 되지만 또한 때때로 완전히 어긋난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러시아의 팽창, 중국의 부상,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질서는 무너짐에서 시작된다. 눈앞에 보이는 질서가 아닌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그 말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갈등, 그리고 흔들리는 국제 공급망 속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렇게 예언했다. 2017년 한반도는 평화적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그 결과는 현실과 달랐다. 남북은 평화보다 단절에 가까웠고 비핵화는커녕 핵 위협은 더 노골적이 되었다. 군사 충돌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왜 틀렸을까? 그는 스스로 말했다. 나는 절대적인 미래를 말하지 않는다. 가능성을 제시할 뿐이다. 그 미래를 실현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말은 오히려 예언의 진짜 본질을 보여준다. 예언은 길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길을 갈지는 우리에게 달렸다. 2025년 대한민국 대선, 우리는 다시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크레이그 파커의 예언은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변곡점이 희망이 될지 혼돈이 될지는 지도자가 아니라 유권자가 결정한다. 예언은 미래를 말하지만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말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흐름을 읽고 가능성을 말할 뿐이다. 그의 예언은 몇몇 순간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하지만 또 어떤 순간엔 완전히 빗나갔다. 우리는 이제 그 사실 앞에서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한다. 미래는 예언의 몫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2025년 6월 3일, 당신은 한 표를 던진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투표가 아니다.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방향이다. 그건 당신이 믿고 싶은 미래에 대한 선언이다. 그리고 그건 당신이 책임질 선택이다. 예언은 경고였다. 혼돈은 다가오고 있고 예상 밖의 결과는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내리는 지금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불안정한 질서, 윤리 없는 기술, 소란한 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리더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 우리는 어떤 미래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대선이 아니다. 한 사회가 자기 운명의 길을 직접 쥐는 순간이다. 당신의 선택은 곧 이 나라가 써 내려갈 다음 페이지의 제목이 된다. 여러분은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크레이그 파커의 예언, 과연 실현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해석을 들려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예언이 적중한 또 다른 충격적 사건들을 다룹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